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자 월가 위클리입니다. 지난주 월가에서는 P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고했던 대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가 위클리 제목도 파월의 예측대로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주택가격 제조업 경기 주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거를 주로 이제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과거에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제 방문을 했던 사진인데요. 올해는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월가는 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좀 고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지표들을 좀 보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런 경제 상황과 부합하는 그런 뭐 방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그때 12월 FOMC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에 앞서서 11월 말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오르니까 임금이 좀 주요 요소인 서비스 물가가 잘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FOMC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2% 목표에 부합하는 흐름까지 나간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주 거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11월 주택 착공 건수는 이제 140만 건이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142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조금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전월보다는 떨어진 거예요. 계속 이제 하락 추세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가 좀 높이 나왔습니다. 전망이 100일이었는데 108.3으로 아주 잘 나왔고요. 3분기 GDP도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확정치에서 기존의 속보치와 잠정치에는 3분기에 2.9%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3.2%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와 마찬가지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도 이번에 개정치에서 59.7로 기존 59.1보다 좀 더 나았습니다. 전망치 하회한 거를 좀 보실까요? 하회한 거를 보시면 보통 이제 경기 관련 지수는 대부분 생각보다 더 못 나왔어요. 11월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148만 건이었는데 134만 건 수준이었고 11월 경기 선행 지수는 0.5% 떨어질 것이다. 근데 1.0%가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 이제 캔자스 시티 뭐 이런 것도 좀 떨어졌고요. 내구재 수주도 잠정치도 11월에 1%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2% 하락했습니다. 통상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쓰는 것들, 이제 3년 이상 쓰는 것들, 자동차, 뭐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가구 이런 것들인데 주택 경기랑 좀 연계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 가거나 새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그런 내구재들을 많이 쓰는데 주택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내구재 수주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망치에 부합하는 것도 있었죠. PC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선호하는 정책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로 0.1% 오를 것이다 라고 봤는데 실제로 0.1% 올랐고요. 근원도 0.2%를 전망했는데 0.2%였습니다. 건축 허가 이렇게 줄었고요. 한동안 이제 이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관련 산업 이제 그게 일어나는데 허가가 이렇게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한동안 앞으로도 주택 관련된 산업이 계속 부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표에는 없었지만 주택지수도 34를 전망했지만 31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직후 2020년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건 이제 업계에서 느끼는 그 업계 설문조사로 나오는 지수인데요. 업계에서 느끼는 그 경기 활동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현재 경기에 대한 심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퍼런스 보드도 그렇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데이터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경우에는 108.3인데 이게 2022년 4월 이후에 이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미래가 문제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를 보면 이제 현재 경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6개월 뒤에 그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지수가 있는데요. 현재 느끼는 것은 140몇, 이게 종합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앞에 말씀드린 건. 그 중에서도 이제 6개월 뒤 단기 전망 지수는 82.4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전월보다는 오른 것인데요. 80이면 이게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제 PCE 수치에는 연준의 경제 전망과 우려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11월 PCE는 전월 대비 일단 0.1% 올라서 그 10월에 0.4% 올랐는데 좀 완화가 됐죠.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6.1에서 5.5%로 내려왔고요. 근원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한번 보면 이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연준이 경제 전망을 낸 것인데 PCE는 이제 2022년 말에는 5.6%가 될 거다. 코어 PCE는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PCE는 4.8%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헤드라인 5.6, 코어 4.8인데 실제로 나온 것을 보면 5.5가 나왔고 코어도 4.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연준이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조금 더 나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물가가 지금 이건 11월 수치고 12월 수치에서 다시 오르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연준이 지금 예고한 수준보다 강도를 더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PCE 세부 항목을 보면 연준이 우려하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가 이제 줄었어요. 이제 그 0.0%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상품은 0.6%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서비스가 0.3% 늘었습니다. 이게 9월에 0.2, 10월에 0.3, 11월에 0.3 이렇게 나와서 전혀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막 물건들을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 사고 TV 좀 큰 거 사고 이렇게 샀었는데 상품 중심으로 소비가 있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외식 이런 것 여행 이쪽으로 소비가 늘면서 수요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죠. 미국 서비스 물가가 빨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높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소득도 이제 연준의 목표를 계속 초과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실까요? 이제 PC 수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부분인데요. 이제 11월에 이 부분을 보면 퍼스널 인컴이 1번이 있죠. 이제 개인 소득인데 이제 개인 소득 중에서도 2번, 3번, 4번이 이제 근로자들이 받는 그런 겁니다. 이제 임금, 샐러리, 그리고 이제 각종 복리후생, 그 다음에 다 합친 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 파랗게 음영을 준 부분. 이 11월에 0.5가 올랐습니다. 그 전월 대비해서 10월에도 0.5가 올랐었죠. 9월에도 0.6, 8월에 0.4. 그래서 쭉 보면 4월에 0.2, 이렇게 0.4, 0.8 이렇게 쭉 오면 지금 전혀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연초 2분기, 1, 2분기보다 더 오르고 있는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는 대로 나온 겁니다. 이게 연율로 0.5가 늘었잖아요. 11월에. 이게 연율로 이 수치대로 1년 동안 오르면 얼마가 오르냐 하면 6.2%입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6.2%인데 연준이 바라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3%대입니다. 3%대 2배 넘게 오르고 있죠. 결국 이제 연준이 걱정하는 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일자리만 남아 돌고 이러니까 사람을 구하려면 임금을 올려줘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죠. 그래서 임금 상승세는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서비스 수요도 오르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으니까 서비스 업자들이 업계가 가격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연준이 이제 정의하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인데 이번 PC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미국 경제 현조소가 파월 의장이 11월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과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분석과 사실상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준이 스스로 분석하고 전망했던 경제 상황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본인 그 연준이 예고를 했던 정책 경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그때 뭐라고 예고를 했었냐? 5.1% 정도까지 최종 금리를 올리고 2023년에는 인하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도 이제 다우존스 그룹에 발행하는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라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 발행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9개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망 내놓은 걸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학 이코노미스트들이 기준금리가 2023년에 5% 이상, 뭐 잠재적으로는 5.25에서 5.5% 범위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년 중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는 없더라라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에 그 FOMC 직후에 시장이 이제 연준과 싸운다, 연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월가 위클리 시간에도 나왔던 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최종 금리를 5%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4.89 이 정도니까 범위로는 4.75에서 5.0 정도로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이제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분 이제 뭐 시마샤 스트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이후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상처가 남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가 구체화되더라도 연준은 구제책은 나오지 않을 것,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그 말에 4.18로 마무리됐거든요. 지난주 월가 위클리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4.25에서 4.5잖아요. 기준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새로운 기준금리를 반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곱씹으면서 이게 실제로 5.0% 넘게 올라가고 1년 내내 유지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곱씹으면서 지금 4.327 정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에 연준의 정책 예고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식도 이렇게 연준의 예고대로 경제가 흐르면서 힘을 못 썼습니다. S&P 500은 0.2% 내렸고요. 주간 기준 나스닥도 1.94% 내렸습니다. 각각 3주 연속 하락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좀 지난주에 상승을 했습니다. 0.86 올랐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좀 점점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S&P 5.8 그리고 다우존스 4%, 나스닥 8.5%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나올 지표랑 뭐 이벤트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26일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도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되겠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도 오늘 이제 월요일 이제 경단련에서 구로다 하루있고 일본은행 총재가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당장 이번 주의 변수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20일에 이제 일본은행이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 허용 범위를 이렇게 0.25에서 0.5%로 넓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자유롭게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이제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내려가고 이런 구조인데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을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 수익률 곡선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YCC라고 부르는데 10년물 수익률이 0.25%를 넘지 않게 해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 시중금리의 어떤 벤치마크 뭐 이런 게 되니까 시중금리가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일본은 좀 다르죠. 미국이나 유럽은 기준금리를 막 올리는데 일본은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0.5로 올린 겁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도록 허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억눌려 0.5로 넓히니까
수익률 그 10년물 수익률이 0.2% 금리가 0.25%에서 단번에 이제 0.47%까지 상승했는데 이제 전 세계에 즉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불러왔었죠. 이제 뭐 그 이율이 저렴한 곳에 나라에 에서 이제 그쪽 통화를 빌려서 이율이 높은 곳, 수익률이 높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걸 이제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엔화로 이제 저렴한 엔화를 사서 이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해외 투자에 역외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죠. 지금은 근데 수십 년째 엔화는 일본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저렴한 이율을 이용해서 엔화로 미국이나 노르웨이 이런 곳에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기준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격차가 줄어드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매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해외에 묻어뒀던 자산들을 일본 투자자들이 본국으로 회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에 녹아있던 일본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가 되면 금융시장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을 맞게 되겠죠. 이번 주에 구로다 총재 연설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커요.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3조 달러 규모라고 하거든요.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채권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자산의 가격을 합쳐보면 나라 GDP의 9.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사실상 이제 긴축에 들어가면 뭐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GDP의 9.5%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산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도이체방크 글로벌 거시연구 책임자인 짐 리드는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은 저렴하게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세계의 마지막 닷이었는데 그걸 없애는 거다. 이래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월요일은 물론이고 오늘은 물론이고 내년 한 4월쯤 그 일본은행의 총재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정책을 미리 신호탄을 쏜 거다. 긴축의 신호탄을 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지표 예고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26일 날 있고요. 27일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지수가 좀 많죠. 원래 미국 연말에는 주택가격 지수가 좀 마지막 주에는 많습니다. 0.1% 정도 0.1% 올랐던데 이번에는 떨어진다.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또 다른 주택가격 연율로 보면 8.7인데 이게 15%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블룸버그는 봤어요. 이거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월가 전망의 중간치입니다. 중위값인데 이거는 이제 중위값이 없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예측한 걸 갖고 왔는데 많이 떨어지죠.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나 리치몬드 그리고 여기 보면 시카고 지역의 그 경기 지수가 나옵니다. 더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14.4였는데 마이너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 리치몬드는 그다음에 시카고는 좀 낮네요. 좀 낮습니다. 네. 하락 전망이 대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결주택 매매는 전월 마이너스 4.6%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결주택 매매라는 것은 이제 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거래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매매거든요. 매매를 말합니다. 이게 보통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거래가 이제 뭐 잔금을 치르고 뭐 할 때까지 빠르면 2주, 길게는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거래의 그 수를 보면 그 현황을 보면 주택 매매 건수를 이제 한두 달 뒤에 주택 매매 건수가 활발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알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감소폭이 마이너스다. 계속 줄어든다. 별로 안 좋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1로 감소폭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모기지 금리가 이제 좀 다소 줄고 있죠. 7% 넘었던 게 지금 이제 6%대로 갔습니다. 그래도 높긴 하지만 좀 주니까 이제 직전 두 달보다는 이제 미결주택 매매 건수 감소폭이 좀 줄어들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 구매자가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역 제조업 경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고요. 시카고 PMI는
팬데믹을 제외하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산타랠리라고 말을 하는데 산타랠리가 이제 연말 5거래일부터 새해 첫 2거래까지 진행되는 단기 랠리인데 1950년 이후 평균을 내보면 산타랠리의 폭은 한 1.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산타랠리라는 개념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네요. 1972년에 예일 허슈라는 시장 분석가가 발견해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5거래일이니까 사실상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산타랠리 발견자 레일 허슈가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는다면 월가에는 약세장이 올 것이니라 라고 이제 시적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Bear may come to 브로드앤월. 브로드앤월은 뉴욕 그 증권거래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브로드가와 월가.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도 날씨가 많이 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